본격적으로 이제 유전 이야기 할 거고요. 이제 사실 저번 주 거까지만 하더라도 막 고난도 문제 들어가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었지. 이게 이 내용이 계속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 유전은 아파트 개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디파트 개념을 배울수록 아파트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특히 고난도 들어가면서 뭐 질문 문제들 많고 했을 텐데 오늘 가면서 좀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이도는 더 어려워져요. 외워야 될 내용도 더 많아지고 한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고2니까 본인이 좀 자가 판단하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약 앞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번 주 거나 고난도 문제 푸는 거 싹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싹 다 돌아가셔야 돼. 다시 앞부분부터 해야 돼. 특히 앞부분의 그림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 핵심 개념들, 뭐 대립유전자, 상동염색체, 분체, DNA 상대량, 뭐 핵상, 뭐 이런 혹은 세포의 4가지 형태 그림들이 있었죠. 저번 주 핵심 내용으로 나왔던 N 상태인데 분체가 있냐 없냐, EN 상태인데 분체가 있냐 없냐. 그때 DNA별 상대량 합은 어떻게 되는가? 성염색체 있으면 어떤 변수가 생기는가? 그죠? 그리고 세포 분열의 그림들까지 여러분 다 기억이 되신 상태로 이번 주 거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메인 내용은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 문제가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문제 푸는 것에 마찬가지로 푸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 파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얘는요 첫 번째로 얘는 구분 기준을 알아야 돼. 구분 기준 4가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유전자의 위치에 따른 유전입니다. 내가 어떤 형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텐데 그 유전자의 위치에 따른 부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크게 남녀가 상관이 없는 상염색체 유전과 남녀에서 똑같이 형질이 발현되는 이게 쌍꺼풀인지 맥꺼풀인지 이런 건 성별과 상관이 없거든. 보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성별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 두 번째는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이 중에 X염색체 유전과 Y염색체 유전이 있는데요. Y염색체 유전은 너무 쉬워서 안 배웁니다. 이게 너무 쉽다는 게 뭔 말일까? Y를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남자죠. 그치? 자, 근데 이 Y에 뭔가가 막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 뭐 A는 라지 A로 담겨 있고, 뭐 B는 스몰 B로 담겨 있고, 뭐 D는 라지 T로 담겨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남자가요, Y를 갖고 있는, XY를 갖고 있는 남자가 어떤 여성과 결혼했대. 근데 이때 딸하고 Y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딸은 Y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은 Y를 몇 개 받아요? 1개 받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받아요? 아빠한테 받지? 그 아빠의 Y랑 완전 어때?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Y염색체 유전은 배우지를 않아. 그러니까 등장은 하는데 우리가 따로 뭔가 막 복잡하게 고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아빠랑 똑같다가 전부입니다. 대표적으로 귀 속에 있는 털의 개수를 결정한 유전자 같은 게 Y에 있거든요. 그럼 아빠가 털 많으면 아들은 무조건 많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Y염색체 유전 말고 성염색체 유전 중 우리는 X염색체 유전 위주로 배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유전자에 관여하는 개수에 따라 몇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지에 따라 유전을 나눕니다. 이것도 한 겁니다. 그냥 이 중에 하나만 빼고 다 한 거예요. 자, 크게 구분을 해보면요. 단일 인자 유전. 단일 인자 유전. 자, 이건 뭐냐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거야. 대립 유전자 한 쌍이 관여하는 걸 이야기해요. 형질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대립 유전자 한 쌍이니까 상동도 한 쌍이겠죠? 여기 요렇게 요 두 자리에서 결정되는 이게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맨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 맨날 하잖아요. 중학교 때도 했고 저번 주에도 하고 여기 라지 A니 스몰 A니 에 의해서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가 결정이 된다. 이게 단일 인자 유전이야.
그러니까 단일이니까 하나인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전자 하나가 아니고 한 쌍에 의해 결정이 된다. 에서 둘로 나뉘어. 여기 에서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문제 풀고 있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자, 여기서 둘로 나뉘는데 한 쌍이 관여는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단일 대립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쌍이 관여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대립 유전자가 총 몇 종류가 존재하냐면 두 종이 존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주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 요렇게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라지 혹은 스몰 a 딱 두 개만 있는 것. 이걸 단일 대립 유전이라 그래. 단일 임자 유전 중 단일 대립 유전. 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뭐냐면 똑같이 한 쌍이 관여하거든. 근데 혈액형 기억나나요?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는 몇 개 있었죠? 기억나나? A, B, O 3개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대립 유전이야. 자, 이건 대립 유전자가요 3종 이상이 있는 경우야.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대립 유전자 3개가 형질에 관여한다는 게 아니고 2개가 관여하는데 그 두 자리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일 임자 유전이지, 그림 보면. 둘의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대립 유전은 단일 임자 유전 중에 대립 유전자가 3종 이상이 존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볼래? 얘는 여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 가면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쌍꺼풀이라고 해볼게요. 자, 형질의 빈도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한 100명 모아놓고 체크해봅시다. 그럼 쌍꺼풀인 사람과 외꺼풀인 사람이 있겠지. 뭐 이 비중은 나도 몰라. 한 6대4 정도 됩니다. 요 정도일 거예요. 쌍꺼풀, 외꺼풀. 근데 봐봐. 복대립 유전 중에 혈액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혈액형은 뭐뭐 있어요? 혈액형은? 뭐뭐 있지? 혈액형은? A형 있고 표현형이 또 B형 있고 또 O형 있고 또 A, B형 있죠. 그럼 이 막대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막대가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되지. 왜? 유전자 종류가 더 많으니까 형질도 더 다양하게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맞나? 근데 우리 형질 중에 여러분 키는요, 키를 이런 식으로 2개나 4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키가 뭐 165, 160, 170, 175 이렇게 끝이야? 아니지. 연속적인 형태의 분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키를 나타내보면 평균 키가 얼마인지는 한 170, 지금 얼마지? 한 172 정도 되나? 뭐 남성 기준 한 요 정도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그려진다고, 요렇게. 이 밑으로도 쭉 있을 거고 이 위로도 쭉 있을 거예요. 연속적인 형태의 분포죠. 그러니까 이 막대가 사실 졸라 많이 이렇게 있는 게 겹쳐져가지고 곡선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형질이 많은 거죠. 그럼 관여하는 유전자도 어때야 돼? 많아야지.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인자 유전이라는 거예요. 표현형의 분포가 저런 정기분포 곡선꼴로 나타나는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래. N은 애초에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데 대립 유전자 여러 쌍이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요, 애초에 여기 분명 여기 등장한 대립 유전자 한 쌍과 여기 등장한 대립 유전자 한 쌍과 여기 등장한 대립 유전자 한 쌍은 다른 위치에 있거든. 근데 똑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셋 다 키에 관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유전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표현형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다인자 유전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이렇게 연속적인 분포가 나타날 수 있는 게요, 키, 체중, 피부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표현형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죠. 이런 특징이고요. 심지어 다인자 유전은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유전입니다. 근데 다인자 유전은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 시광명예사 단일 인자 유전 메인으로. 자, 세 번째는 우열의 이용입니다. 우열의 유무. 자, 이건 우열이 뚜렷한가 뚜렷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열이 뚜렷한 경우라고 해봅시다.
우열이 뚜렷한 경우. 자, 이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유전자의 종류의 수와 표현형의 수가 같습니다. 표현형의 종류의 수가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 아까 쌍꺼풀, 외꺼풀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쌍꺼풀, 외꺼풀 한번 써볼게요. large A, small a. 쌍꺼풀은 있는 게 우성이거든요. large A가 우성이야. 그럼 뭐야? 이 둘의 표현형은 뭐예요? 둘 다? 그치, 쌍꺼풀인 거지. 이건 뭐예요? 외꺼풀인 거지. 자,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이때 유전자의 종류는 large A, small a, 즉 두 종류죠. 맞나? 근데 표현형도 쌍꺼풀과 외꺼풀 두 종류로 발생하는 거지. 우열이 뚜렷한 경우에는 유전자 종류의 수와 표현형의 종류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성 유전자의 형질이 나타나거나 열성 유전자의 형질이 나타나거나 이것뿐이니까. 됐나? 자, 근데 만약 우열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거야. 뭐가 복잡한 거냐? 이게 각각 독립적인 구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례가 겁나 많아져. 봐봐. 상염색체 유전 중에 단일 대립 유전이면서 우열이 뚜렷한 놈. 상염색체 유전 중에 복대립 유전이면서 우열이 뚜렷하지 않은 놈. 상염색체 유전 중에 다인자 유전인데 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야. 얘는 애초에 우열이 없습니다. 요거 이내랑 성염색체 유전 이거 졸라 많죠? 겁나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예시 중에 우리 예시하는 거 이거 편하게 그냥 단일 대립으로 해볼게요. 제가. 자, 이 친구의 특징은요. 유전자 종류의 수는 유전자 종류의 수보다 무조건 표현형 종류의 수가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뭐 배웠냐면 유전 파트 하면서요. 분꽃 배웠어요. 분꽃의 색깔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분꽃의 색깔. 예를 들면 분꽃. 자, N은 컬러를 둘을 갖는데 이파리의 색깔이 R과 W를 갖거든요. 자, R이라고 해볼까? R. 자, R은 레드예요. 레드만 둘 갖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지, 붉은색. 그죠? 자, 그리고 흰색인 애도 있거든요. 그건 W예요. 흰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W야. 화이트. 그럼 이 둘이 섞여 있는 RW도 있을 거잖아. 그리고 WW도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흰색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색이냐? 이거 분홍색이에요. 왜? 우열이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우열이 없어버려. 됐나? 우열이 없어요. 자, 지금 그래서 좀 친절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질을 관여하는데 우리 아까 했던 라지 스몰 a처럼 써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이렇게 쓰면 대문자 뭐처럼 생각이 들어? 보통? 우성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여러분 꼭 대문자가 우성인 건 아니에요. 둘이 똑같을 수도 있어. 우열이 우열이 차이가 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대문자를 우성으로 쓰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우성이다 라고 한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요거는 보니까 어쨌든 자, 우성의 유전자의 표현형이 있을 거고요. 열성의 유전자의 표현형도 있을 건데 이 둘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중간의 형질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표현형 개수가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일단 생각해 볼까요? 유전자 종류수는 R과 W, 즉 두 종류. 표현형은 붉은색, 분홍색, 흰색 세 종류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제가 단일 대립 유전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단일 대립 유전뿐만 아니라 뭐 복대립 유전이 되더라도 표현형의 수가 유전자 수보다 많으면 우열이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열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네 번째는 연관의 유무입니다. 자, 이건 언제 푸는 거냐면요. 하나의 형질을 이야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의 형질이 동시에 나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빠는 쌍꺼풀도 있고 보조개도 있는데 엄마는 쌍꺼풀은 있고 보조개는 없어. 근데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보조개를 결정한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어.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 아직 어렵지 말이. 아직 어려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일단 연관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연관 뭐냐면 염색체 하나예요. 여기에 두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야. 아,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하나의 염색체에도 약 8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그 중에 두 개를 찝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걸 연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문자 A가 온다라고 할 때 이 밑에 뭐가 같이 딸려올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연관은 잘만 해석하잖아요. 오히려 가정할 경우의 수가 적어집니다. 연관 문제의 핵심은 가정이에요. 무조건 가정해야만 풀 수 있어요. 연관은. 자, 그러면 어쨌든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연관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볼게. 연관이 되지 않은 경우. 자, 이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요. 전부 다 이형접합이라고 해볼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해볼게. 됐나? 그럼 우리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요거 유전자형 어떻게 썼죠? 유전자형 그냥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썼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나? 자, 이거는 뭐 기준이냐면 체세포 기준이죠. EN 상태 기준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내가 N 상태 세포를 만들었다고 해볼게. N 상태라고 하는 건 이 중에 염색체 상동 중에 하나씩만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A랑 B 왼쪽 것부터 받은 것부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생식 세포 기준으로는 라지 A, 라지 B가 담겨 있거나 또 라지 A, 스몰 b가 담겨 있거나 또 뭐가? 스몰 a, 라지 b가 담겨 있거나 또 스몰 a, 스몰 b가 담겨져 있겠죠. 이렇게 모두 이형접합이면 이런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죠. 귀엽잖아 이 정도는. 그쵸? 중학교 때 한 거니까.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 처음에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라지가 있어요. 자, 이 밑에 B 달 거거든. 아무거나 달면 돼.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성재야 뭐 달래 너는? 스몰 b 달아달래요. 그리고요. 염색체 하나 더 있는데 모두 이형접합으로 해볼게요. 동형접합이도 상관없어. 여기 라지 스몰 a 오고 여기 라지 b 왔다라고 해봅시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때 생식세포에 담는 건 두 개의 상동 염색체 중 하나만 담는 거지. 그럼 만약 왼쪽 걸 담았다고 생각을 해볼래? 왼쪽 걸 담았다고 생각해볼래요? 그럼 정자에 들어간 유전자는 뭐와 뭐죠? 라지 A와 뭐예요? 스몰 B지. 라지 A하고 무조건 뭐야? 스몰 B인 거지. A 따로 B 따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은 그래서 표기가 달라야 돼. 자, 이거를 그림을 조금만 더 압축시켜 볼게. 염색체 그리기 귀찮으니까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 이렇게. 근데 난 이것도 귀찮아. 그냥 세로로 놓을래. 세로로. 이렇게 놓을래.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이 표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림 그려도 상관없어요. 요 정도. 그럼 이게 EN 상태인 거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연관된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생식세포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여기 절반 담았다고 해보죠. 그럼 뭐 아니면 뭐 담는 거죠? 조합이 뭐 아니면 뭡니까? 라지, 스몰 b 아니면 뭐예요? 스몰 a, 라지 b인 거지. 경우의 수가 오히려 줄어드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왜 당연한 건가 생각을 해보자.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요. 연관이 되지 않았대. 그럼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거거든? 그럼 두 쌍의 대립 유전자니까 상동도 몇 쌍이 필요해? 두 쌍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 두 쌍에서 먼저 첫 번째 상동 염색체에서 왼쪽 걸 담을지 오른쪽 걸 담을지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염색체에서 왼쪽 걸 담을지 오른쪽 걸 담을지 또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총 곱해서 4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 거야.
물론 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됐고요. 근데요.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연관돼 있대. 연관돼 있다는 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라고 할지라도 염색체는 한 쌍밖에 필요 없어. 그럼 이 한 쌍의 염색체에서 왼쪽 거 남을지 오른쪽 거 남을지죠.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발생하지 않지. 하나의 상동 염색체에서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경우의 수는 두 개씩 발생하니까 얘는 두 개, 얘는 네 개인 거지. 오히려 연관 쪽이 경우의 수가 더 적죠. 이해되니? 근데 연관은 이렇게 보면 경우의 수는 적은데 문제 난이도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여기 이제 킬러네요. 여기. 그죠? 우리 일단 따질 게 많네요. 되게 많아.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그러면 여기 뭐 만약 상이라면 상 중에 단일 대립 유전인지 복대립 유전인지. 그렇다면 단일 대립 유전이랑 우연은 뚜렷하지 뚜렷하지 않은지. 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나왔을 때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경우의 수가 진짜 많죠. 그치?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다 외우는 건 비효율적이고요. 이거 케이스로 막 나눠서 하면 3, 40개 나와. 왜냐면 연관이 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고 여기 B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도 있고요. 세 개가 연관돼 있을 때도 있고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핵심 원리들만 학습을 좀 할 겁니다. 그것만 갖고 거의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유형들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건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입니다. 그래서 상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는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근데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단일 대립일 수도 있고 우열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 중에 대표적인 거 단일 대립부터 해봅시다. 단일 대립. 그리고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가계도 분석으로 갈 겁니다. 바로 가계도 분석으로 갈 거예요. 가계도 기억나니? 얘들아? 중학교 때 했던 거? 엄마, 아빠, 딸, 아들. 요거. 동그라미가 여성, 네모가 남성입니다. 자, 근데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고 단일 대립 유전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일단 형질 먼저 써줄게. 자,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요. 형질이에요. 문제에 형질을 알려주는 유형과 알려주지 않는 유형이 있거든요. 알려주는 유형은 공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쌍꺼풀이다 라고 나온 거야. 쌍꺼풀은 애초에 상염색체 유전이고 실제로 단일 대립 유전이면 우열이 뚜렷한 케이스거든요. 이걸 문제 출제자가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형질은 외워놔야 돼요. 자, 이건 눈꺼풀, 보조개, 뭐 귓볼, 그다음에 이마선, 미행 정도, 요 정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뭐가 우성인지는 보통 문제에서 알려주는데 보고 딱 알 수 있으면 더 편하기는 하겠죠. 보통 눈에 띄는 게 우성이에요. 눈꺼풀은 쌍꺼풀이 눈에 띄죠. 우성입니다. 과학적 원리는 없어요.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야.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이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눈에 띄잖아. 이마선은 일자하고 M자 중에 누가 눈에 띄어요? M자가 눈에 띄죠. M자가 우성입니다. 귓볼은 귀 볼에 딱 붙어있는 것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 뭐가 눈에 띄어요?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죠? 우성입니다. 우성이에요. 미맹은 정상이 우성이에요. 미맹만 좀 달라. 뭐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쉬우라고 그냥. 그렇지? 자, 이때 팁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갑툭튀 딸입니다. 이거 이따가 또 정리할 거예요. 애는 진짜 공짜 정보. 갑툭튀 딸. 자, 애는 무조건 100% 상염색체 유전. 이게 상인지 성인지 구분할 텐데 갑툭튀 딸이 나오잖아요. 이건 100% 상염색체 고정이에요.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때 애는
가계도를 풀 때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자, 유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린다고 해서요. 자, 보통 가계도에서는 뭘 알려주냐면 물론 이미 봐서 알겠지만 표현형을 알려줘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색칠이 돼 있고 여기 색칠이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표현형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전자형을 추론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표현형을 보고 유전자형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친구와 알 수 없는 애들이 있어. 우리 아까 쌍꺼풀 했으니까 예를 들어보자. 라지, 스몰 A. 근데 쌍꺼풀인 애들은 유전자형이 뭐죠? 라지 A 거나 라지 A, 스몰 A. 이 둘은 쌍꺼풀이지. 이건 뭐예요? 열꺼풀이지. 됐나? 그러면 이게 확정이죠. 맞나? 그래서 열성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뭐 되게 쉬운 개념이야. 열성 먼저 기록한다. 유전자형을 기록한다. 너무 쉬워요. 왜? 이거는 확정적이니까. 유전자형이 확정이니까. 하나. 자, 두 번째로 확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추론해주는 겁니다. 뭐 말이 이렇지 되게 쉬워 얘는. 아주 간단한 가계도로 볼게요. 이따가 어려운 가계도는 볼 거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딸내미가 있대. 자, 여기 이때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이제 그걸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갑툭튀라는 개념인데, 자, 우리 여기 하나만 써놓을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 우성의 부모 사이에서 이렇게 쓸게. 열성의 부모 사이에서 우성의 자식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탄생할 수는 없어요. 대체 열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니? 열성의 표현형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둘 다 열성. 그렇지. 자, 얘들아, 열성을 나타낼 때 중요한 건 라지 A의 유무이니 스몰 A의 유무니? 라지 A의 유무입니다.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얘가 열성의 표현형을 띈다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라지 A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우성의 표현형을 띠려면 라지 A를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우성의 부모 사이에서 열성이 나온 거라고요. 열성의 부모 사이에서는 우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좀 공식화해 놓은 게 갑툭튀 딸이라는 거거든요. 저게 뭐냐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딸이에요. 부모는 색칠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딸이 색칠이 돼 있거든. 아들은 별로 안 중요해. 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면 상념색칠 고정이고요. 이 구성원을 1, 2, 3, 4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3번부터 봐야 됩니다. 3번. 3번은 스몰 A가 되는 거고, 다시 1번, 2번, 4번은 라지 A 밑줄의 형태인 거야. 일단 우성이니까 라지 A를 갖고는 있는데 뒤에는 몰라. 라지 A 밑줄의 형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라지 A, 스몰 A겠구나. 왜 3번이 스몰 A 두 개 갖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아야 되니까. 이게 상념색체 유전 중 단일 대립 유전이며 우열이 뚜렷한 케이스입니다. 뚜렷하지 않은 건 이따 문제에서 볼게요. 너무 쉽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자, 우리 리와인드 하는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념색체 유전인데 복대립 유전으로 가봅시다. 복대립 유전인데 우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뭐 경우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열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봅시다. 우열이 뚜렷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문제에서 보자고요. 방금 우열 있는 거 했으니까. 자, 이 대표적인 게 바로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자, 이것도 강의도 분석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무조건
O형과 AB형을 먼저 해줘.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O형하고 AB형은 여기 유전자학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있을까? A랑 B는 공동 우성이고요. O만 열성입니다. 기억나죠? 안 나는 친구 없겠지? 그 두 번째로 마찬가지 확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어서 추론을 해주는 거. AB형과 O형 먼저. 집에 형제 있어? 네. 아버님이 혈액형 어떻게 되시지? 뭐 모르는데. 효자네. 희사야, 아버님 혈액형 어떻게 되시니? 아직 뭐야? O형이시래. 자, 그럼 아버지가 네모, 박스, O형이시래. 어머님은 AB형이시래. 너는 B형. B형이래. 형제 있어요? 형, 동생? 누나. 동생? 남자? 누나? 동생이라고 왜 누나야? 누나라고 했어? 누나. 누나 혈액형 뭔데? 재미가 없어요. 어? 근데 재미가 재미없어도 뭔데? 두 명인데 둘 다. 알았어. 둘 다 B형이야? 둘 다 B형이네. 자, 이게 조금 쉬운 가계도긴 합니다. 좀 쉬운 가계도긴 하죠. 뭐 혈액형이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닌데.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뭐 하라는 거야? 1번은 혈액형이 유전자형이 O여야 된다. 2번은 A, B여야 된다. 너무 뻔하긴 하네요. 너무 뻔하긴 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시 여기서부터 이어서 어차피 O, O고 A, B니까 2번한테 A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B, O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우리 수아 나중에 결혼도 하겠지. 결혼할 거 아니야. 안 할래? 자, 이 여성이요 A형이라고 해볼게요. 5번 A형. 자, 결혼했어. 자, 여기서 자식이 나왔어. 자, 6번. 근데 이 6번을 봤더니 6번은 O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세 번째로 이제 확정된 구성원이 또 있죠. 6번이 5로 확정인 거지. 6번이 5니까 6번이 5인 순간 4번과 5번으로부터 B, 5를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4번은 B, 5고 5번은 A,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됐나? 자, 근데 이 집안에서 지금 보면 여기 이 집안에서 형제가 만약 하나 더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 더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형제가 가능한 혈액형은 뭐가 더 있죠? B형 말고는 뭐가 더 있죠? A형도 가능은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 집안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구성원을 봤을 때 혈액형 4가지가 모두 다 등장할 수가 있지.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정리해볼까요?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 가족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 딱 2개입니다. 2개. 간단해요. 방금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O형과 AB형 사이에서 A형과 O. 가능하죠? 그치? 자, 두 번째, 뭐랑 뭐 사이에서? A, O와 B, O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A, B와 O. 그죠? 이것도 가능하죠. 그치? 이 2개입니다. 또 더 있을까? 이거 말고 더 있을까? 더 못 만들겠죠. 유전병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돌연변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가족 혈액형 뭐 다른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날릴게. 다 했어 오늘. 마지막 성염색체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성염색체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 이게 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어떤 형질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문제의 절반은 뭐냐면 대체 이게
어떤 염색체에 있고 우열은 있는지 없는지 유전자 개수는 몇 개인지 찾는 게 이게 문제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하는 데만 절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걸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공식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이것만 쓰더라도 풀 수 있는 공식들 위주로 쌤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반성 유전입니다. 이거 뭐 절반이 아니고요. 반성 유전은 X 염색체 유전이라는 뜻이야.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근데 이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문제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계된 거냐면 병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된 거야. 그럼 경우가 두 개예요. 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우성일 수도 있고요. 라지가 병일 수도 있고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열성일 수도 있잖아요. 스몰 a가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경우가 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열성인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열성 반성 유전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열반유라고 줄여서 부를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자, 얘는 만약 라지가 스몰 a보다 우성이라고 해볼게. 근데 얘는 열성 반성 유전이잖아요. 병이 열성이라는 뜻이야. 둘 중에 누가 병이래요? 스몰 a가 병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됐나? 자, 요것도요. 이제 등장하는 이 형질에 관련해서 외워두면 좋아. 몇 개? 두 개. 정록생명, 그리고 하나 더. 혈우병. 근데 문제는 거의 정록생명으로 등장합니다. 왜냐면 이 혈우병 같은 경우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질병인데 이게 여아의 경우에는 태아 때 사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본이 너무 적어. 여성 표본이 너무 적거든요. 혈우병 환자에. 그래서 보통 정록생명 가지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성의 입장에서. 자, 여성은요. 라지 A 가질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 가질 수도 있고 스몰 A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이 A가 여기서 이야기한 A가 X 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A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죠. X 위에 있다는 걸 표기해주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X의 라지 A, X의 라지 A 이렇게 씁니다. X 염색체 그냥 라지 A인데 X 염색체에 있다라는 뜻이야. 요렇게 라지 A 있는데 이 둘 다 X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성은 X 염색체가 두 개니까 X의 라지 A, X의 스몰 A 일 수도 있을 거고 또 X 위에 스몰 A, X 위에 스몰 A일 수도 있겠지. 맞나?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열성일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라지 A는 정상이란 말이지. 즉 이 여성들은 라지 A를 가진 이 여성은 정상이고요. 이 여성도 정상이에요.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여성이라고 해봅시다. 애를 낳을 거야. 봐봐. 내가 라지 A인 게 라지 스몰 A일 때보다는 좀 덜 찝찝하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자식을 낳을 때 내가 라지 A든 라지 스몰 A든 난 생명은 없거든? 근데 기왕이면 내 유전자가 라지 A였으면 좋겠다고. 왜? 자식한테 줄 수도 있게 되니까. 내 새끼 귀하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자식한테 라지 A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절반의 확률로 스몰 A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인데 보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유하고 있어. 병을 일으키는 인자를 보인자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 혹은 대립유전자 구성이 다르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글자로? 이형 접합. 두 글자로 잡종이라고 합니다. 잡종. 순종이라고 해요. 여기는 순종, 여기는 잡종이라고 그래. 잡종이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 유전자 종류가 4만개가 넘는데 그 중에 대립 유전자 종류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일부는 잡종이고 일부는 순종인 거야.
기왕 표현이 나왔으니까 좀만 더 해줄게. 이거는 우성 동형 접합이라고 이야기해. 우성 동형 접합. 우성의 유전자를 똑같이 갖는. 이건 그냥 이형 접합. 이건 열성 동형 접합이라고 그래요. 순종, 잡종, 순종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성은 어쨌든 요 맨 뒤에 거만 병에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이 유전자형에서는 3분의 1이겠지. 생명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야. 생각보다 높네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여성의 3분의 1이 생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 왜 아닐까요? 이렇게 높으면 3분의 1인데. 남자도 고려. 남자도 고려, 남자를 왜 고려해야 되지? 야,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이 세상에 라지 A랑 스몰 A는 겁나 많겠지. 모든 사람 걸 다 뒤져봤을 때. 근데 이게 딱 1대1로 있는 개념이 아니야, 애초에. 애초에 라지 A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지 A랑 스몰 A가 동일한 비율로 존재할 때의 비율인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애초에 스몰 A 가진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우리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생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도태가 돼서 죽었어. 그래서 라지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죽을 일은 없지, 생명인 사람이. 자, 근데 남성의 경우에서 한번 따져보자면 남성은 X 위에 라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Y.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 숙달이 되면 그냥 A, Y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이제 X 위에 있다는 게 우리 이미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혹은 X에 스몰 a, y 요거밖에 없거든. 그럼 앞에 놈은 정상이고 뒤에 놈은 병인 거 아니야? 병에 걸릴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온 세상 남자의 절반이 생명에 걸려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라지 A랑 스몰 A의 전체 표본을 비교해봤을 때 같다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럼 생명에 걸릴 확률은 남자가 높니 여자가 높니? 누가 높아요? 남자가 높습니다. 자, 이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병이 열성이라고 했을 때 병에 안 걸리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열성이야. 그럼 이때 병을 안 걸리려면 나는 어떤 유전자 구성을 가져야 돼? 조건은 뭐예요? 라지 A를 몇 개라도 한 개라도 가지기만 하면 되잖아. 스몰 A가 중요한 게 아니지, 병에 안 걸리려면. 근데 여성은 X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A를 가질 기회가 2번이나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만 라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병 걸릴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여성이. 됐니?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시다. 자, 요거 공식을 못 외우면요. 어우, 좀 쉬세요. 좀 쉬셔야 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사실 이미 고생 많이 했어. 앞에 이제 자극도 했고 근숙축도 했고 뭐 세포 분열도 했고 염색체도 했고 이미 어려운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느라 이제 과부하가 돼갖고 요 정도까지도 못 외우겠다 하시면 쉬세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쉬고 여름방학 때 하는 게 맞아. 자, 공식 못 외우는데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고 차라리 쉬는 게 맞아. 자, 열반류 공식입니다. 열반류 공식이에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비읍 병 짜맞추기 무조건 외우세요. 여병 남병입니다. 열반류니까 비읍 병 여병 남병이에요. 자, 여자가 병에 걸리면 남자도 병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굴까? 그렇지, 자기랑 유전적 관계가 있는 남자겠지. 우리 나중에 결혼을 할 거야. 내가 병 걸린 여성인 영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랑 영희랑 결혼을 할 거예요. 영희가 병 걸려 있대. 그럼 내가 병 걸렸니?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지. 여자가 병 걸렸을 때 남자가 병 걸리는데 이 남자는 이 여성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관계여야 돼요. 됐니? 배우자면 안 돼. 상관없는 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가게 돼서 색칠해 볼게요. 병 걸린 건 색칠해 볼게요. 이 여성 병 걸리려면 유전자형이 뭘 해야 돼요? 스몰 a 해야 되는 거지. 이제 X도 빼고 이야기 해버릴게. 이 여자랑 결혼했어. 남자랑. 몰라, 얘는 뭔지. 너 뭐니? 몰라.
근데 확실히 뭐는 갖고 있죠? 그렇지. 뭔지 모르고 Y를 갖고 있죠. 뭔지 모르면 보통 밑줄 쳐서 표기합니다. 그죠? 자, 이 밑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냐면요. 아들이 태어났대. 아들이 태어났대. 그럼 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아들은 엄마한테는 뭐밖에 못 받아? 어차피 스몰 A밖에 못 받지. 아빠한테는요. 그럼 아빠가 구원해주면 되거든. Y. 병 안 걸리려면 뭐 주면 돼요? 라지 A 주면 되지. 근데 저 뭐죠? 못 주지. 왜? 아들이니까. 그치. Y 주지. 그러니까 얘가 색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정인 거지. 근데 이 여성이랑 유전적으로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남성은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죠? 이 여성의 아버지도 있지. 이 여성의 아버지까지 고려하는 거야. 이 여성의 엄마는 몰라. 엄마 미안 몰라. 관심 없어요 엄마는. 자 여기 아빠 있대 아빠. 근데 아빠는 일단 딸내미가 스몰이가 2개니까 이건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서 스몰 A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근데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Y죠. 그러니까 여기 색칠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병 남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여병 남병인데 여자가 병 걸리면 위아래 위아래 남성 그러니까 아들과 아빠라는 뜻이야. 이 여성의 아들과 아빠 병에 걸린다는 뜻이야. 근데 역은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아빠도 병 걸렸고 아들도 병 걸렸으니까 엄마 병 걸려야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또 간단하잖아. 똑같은 경우 아들 병 걸렸어. 그 밑에 아빠 이 여성 몰라. 근데 이 아들이 병 걸렸대. 스몰 A Y래. 그럼 엄마는 스몰 A는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엄마 아들의 엄마의 엄마 이 여성의 엄마가 라지 A 줬을 수도 있거든요. 병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역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 자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여병 남병이 성립하면 열반유인 게 아니에요. 열반유라면 여병 남병을 성립시켜야 돼. 그리고 뒤에 이따가 정리해 줄 건데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요. 열반유가 성립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식이 여병 남병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성립하지 않을 때가 중요합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열반유가 아니라는 뜻이야. 이따가 정리는 해줄게. 자, 두 번째. 자, 뭐 할 거냐면요. 요 개념을요. 뒤집어 주시면 돼. 사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뒤집어 볼까요? 뭐죠, 그럼? 남, 병, 여, 병. 왜 병은 안 뒤집어? 병도 뒤집어 줍시다. 남, 정, 여, 정. 병도 뒤집어 주자고. 성별과 병 다 뒤집어 주자. 남정, 여정입니다. 뒤집으면 끝나. 이게 뭐겠니? 남자가 정상이면 여자도 정상이다. 그 여성은 누구겠어? 이 남성의 딸과 어머니겠죠. 이 남성의 딸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려봅시다. 라지 A, Y 확장 열반유기 때문에. 자 결혼한 여자는요 몰라. 밑줄 칩니다. 보통 모르면. 자 그리고 여기 딸내미 있을 거예요. 딸내미. 근데 아빠는 딸한테 줄 수 있는 게 라지 A밖에 없죠. Y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지. 그럼 뒤에 몰라. 뭔가 있겠지. 근데 어쩌라고 라지 A 있으면 병 안 걸리잖아. 라지 A가 우성이니까. 요 엄마가 뭘 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과 남성을 봤을 때 이 남성은요. 이 남성은 엄마한테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라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야. 왜? Y는 누가 준 거니까? 아빠가 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남성의 어머니도 병이 안 걸려야 됩니다. 여기는 다 모르는 거고. 남성이 정상이면 위아래 여성도 정상이에요. 여기서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면 같은 성별이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서 서로 다른 성별의 연관관계들이 보이죠. 닮아있죠 뭔가. 그래서 우리 잘못 알려진 게 이거야.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얼마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그러니까 일부 사례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사실 우리 염색체는 46개나 되고 성염색체는 꼴랑 2개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일부 사례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는 거니까 뭐 닮은 비율이라고 해봤자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잘못 알려진 사례야.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의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병이 우성으로 작용하는 경우, 우성반성유전, 줄여서 우반유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그룹병 같은 거 있는데 얘는 병명이 안 나와요.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XL, 라지, XL, 라지 이렇게 있거나 XL, 스몰 a, 라지, XL, 스몰 a 이렇게 있거나 XL, 스몰 a, XL, 스몰 a 뭐 이런 조건이겠죠. 근데 애만 병이거든. 애만이 아니고 여기까지 병이거든요. 그 병이 3분의 2의 확률이거든요. 남자는 X 위에 라지 Y 갖고 나 X 위에 스몰 a Y 갖고 이 끝. 끝. 그냥 얘는 여기가 병이거든. 라지 A가 병이거든. 왜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라고 할 때 여기 병이 우성인 반성 유전을 우성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후반유 공식들 정리를 합시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해주시면 편해요. 열반유가 여병, 남병이니까요. 요번엔 뒤집는데 성별만 뒤집을 거예요. 남병, 여병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남자의 X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남성의 X는 그 남성의 엄마와 상관이 있을까? 아빠와 상관이 있을까? 엄마랑 상관이 있겠죠. 아빠는 어차피 뭐 준 거니까. Y 준 거니까. 그리고 그 남성의 딸한테는요. 남성은 X를 줍니까? Y를 줍니까? X를 주죠. 그러니까 이 X는 이 남성의 어머니 그리고 딸한테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남성이 이렇게 있으면 야가 색칠됐다고 해보자고. 자, 병 걸렸으니까요. 라지 A Y입니다. 요 위에 여성, 요 밑에 또 결혼해서 낳은 딸내미. 라지를 여기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여성한테 여기 색칠돼 있을 거라고. 또 요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색칠돼 있고. 남자가 병 걸리면 위아래 여성 병 걸려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뒤집기. 요거 뒤집기. 여정, 남정. 이것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이 여성이 정상이야? 그러면 스몰 A라는 거고 이 여성은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스몰 A를 하나 받았고 자 문제는 이 아버지는 나머지 자리는 Y 고정이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라지 A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성하고 결혼한 남성 밑에서 아들이 나왔다고 할 때 이 아들 역시 마찬가지죠. 엄마한테는 스몰 A 받고 아빠한테는 Y 받거든요. 뭐 이 집안의 아빠는 몰라. 여기 맨 위에 할머니도 몰라. 이런 구조를 띄게 되겠다. 그래서 열반유 공식 여병 남병 또 뒤집어서 남정 여정. 후반유 공식 남병 여병 뒤집어서 여정 남정까지는 깔끔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요. 오늘 강의도 풀 건데 잠깐 푸는 방법 정리만 하고 자, 강의도 풀이 방법. 자, 첫 번째 갑툭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갑툭튀. 자, 갑툭튀
갑툭튀란 무엇을 표현하냐? 부모끼리는 같은데요. 자식만 다른 경우예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딸입니다. 딸이에요. 갑툭튀 딸은 이게 나오면 진짜 공짜 문제야. 정보를 너무 많이 줘요. 이게 가능한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딸은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상염색체 유전이고 딸은 스몰 a 스몰 a고요. 부모는 라지 a 스몰 a입니다. 뭐 a로 놓는다면 뭐 r로 놓는다면 라지 r 스몰 r 여기 바꾸면 되죠. 자, 딸은 열성이고요. 부모는 잡종입니다. 딸은 열성이고 부모는 잡종이에요. 부모는 잡종. 자, 이걸로 고정입니다. 이거 고정이에요. 고정. 무조건입니다. 이 외의 케이스 불가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결혼해서 딸내미 나한테 색칠돼 있어요. 지 혼자 이거 가능한 거 상염색지 유전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밑에서 스몰 a 스몰 a 나오는 거밖에 없대. 무조건 이거밖에 없대요. 무조건. 됐나? 자,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열성의 부모 밑에서 우성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애가 라지일 수는 없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왜? 애가 라지이면 색칠이 라지이면 부모는 다 스몰 a 스몰 a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고요. 그럼 성염색체는요? 성염색체라고 한다면 아빠가 병 안 걸렸으니까 라지 a예요. 근데 아빠는 XM색체 몇 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 Y겠네요? 딸한테 스몰 A 줄 수 있어? 못 주지. 이래서 딸이 중요한 거야. 딸은 스몰 A를 2개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반성유전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상염색체 유전 고정이에요. 그럼 아들은 별 쓰잘데기가 없나요? 갑툭튀 아들. 자, 아들은 뭐만 주냐면 아들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정도만 줍니다. 이 이상 못 줍니다. 아들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갑툭튀긴 하기 때문에 우성의 부모 사이에서 열성의 자식이 나오는 건 가능하지만 열성의 부모 사이에서 우성의 자식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들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요 정도밖에 정리를 못합니다. 하나 더 하자면요. 하나 굳이 더 짜주려면 모는 잡종이야. 엄마는 이형접합입니다. 잡종. 어감이 좀 할 때마다 좀 불편한데 나쁜 뜻은 아니야. 이형접합이라는 뜻이 대립유전자 구성이 다르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문제 보면 무조건 갑툭튀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딸이 됐든가 아들이 됐든가. 그죠? 근데 딸이면 진짜 땡큐인 거예요. 딸이면 정보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자, 근데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이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공식 적용하는 거예요. 공식 적용해보는 겁니다. 만약 열반유 공식 여병 남병 야정이 아니고 남정 여정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열반유는 아닌 거야. 열반유는 아닌 겁니다. 성립한다고 해서 열반유인 게 아니에요. 후반유에서도 성립 가능하고요. 상염색체 유전에서도 성립 가능해.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열반유는 아닌 거다. 그럼 여기서 경우가 둘 중에 하나겠지. 뭐겠니? 열반유가 아니니까 우반유거나 상이거나. 그렇지. 우반유거나 상이거나. 마찬가지로 남병, 여병 혹은 여정, 남정 중에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우반유는 아닌 거야. 그럼 얘도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열반유거나 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됐나?
이후에도 이제 연결을 해 가야 되는데 아니 10분 쉬었다가 17분 되면 이어서 할게요.